이번에는 섹션 2 전류의 화학작용, 전류의 화학작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의 화학작용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전기 분해입니다. 자, 전기 분해를 보시면은 산, 염기 및 염류 등 수용액의 직류를 통하여 전해액을 화학적으로 분해하여 양극판, 음극판위에 분해 생성물을 석출하는 현상을 전기 분해다라고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어떤 물질에 전기를 가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판에다가 석출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물질을. 그게 바로 전기 분해고요. 그래서 항상구리의 전기 분해를 보시면은 항상구리는 CuSO4라고 해요. CuSO4. CuSO4인데 이거를 전기를 가하니까 직류 전기를 가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음극판에는 어떻게 분해가 되고 양극판에는 어떻게 분해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음극판에는 Cu 제곱 2 플러스가 되는 거고 양극판에는 SO4 2 마이너스가 양극판에 이렇게 분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전기 분해는. 그리고 전리가 있는데 이 전리는 뭐냐면은 항상구리 CuS4가 물에 녹아 양이온 플러스와 음이온 마이너스로 분리되는 거를 항상구리를 물에 녹으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뉘어지네 라는 게 바로 전리야 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론식 내용으로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은 패러데이 법칙인데 이 패러데이 법칙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 보시면은 석출되는 물질량은 전기량과 비례, 화학당량과 비례한다라는 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의 기호는 석출량이기 때문에 물질에 석출하는 거예요. 석출. 그래서 석출량이기 때문에 소문자 W로 조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패러데이의 법칙의 단위는 당연히 뭐예요? 물질의 양이기 때문에 그램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 그러면 자, 우리 이 패러데이 법칙에서 석출량, 그러면 W는 어떻게 구하냐 한번 보실 건데 석출량 W는 자, 근데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정의에서. 볼게요. 석출되는 물질량, 석출량은 뭐래요? 전기량에 비례돼요. 전기량에. 전기량 뭐였어요? Q. Q예요, Q. Q랑 비례하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화학당량. 화학당량에 비례한다는데 화학당량은 우리가 K로 씁니다. K. 대문자 K. 그래서 QK예요, QK. 또는 얘를 뭐라 할 수 있어요? K하고 Q의 자리를 바꾸니까 K, Q로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KQ로 쓰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KQ인데, 자, 근데 우리 이 Q는 뭐라는 거예요? Q? 전기량이래, 전기량. 근데 Q는 우리 맨 처음에 전류 I는 시간분해 T분해 Q 이거를 배웠었죠. 그래서 Q는 여기서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Q는 전류와 시간을 곱해주면 전기량 Q야예요. 그래서 뭐예요? Q 대신에 K, I, T, 전류와 시간을 곱해주는 거 Q잖아요. 그래서 요렇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 화학당량이 시험에는 주어져요. 화학당량이 시험에 주어지는데 만약에 화학당량이 안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 화학당량도 구해야 돼요. 그럼 화학당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화학당량 K는 저는 간단하게 가분의
양으로 일단 기억하라고 했어요. 가분의 양. 근데 가분의 양인데 온자. 왜? 우리 물질이 제일 큰 거는 온자였죠? 그래서 온자 가분의 온자 양으로요. 물질이 제일 맨 처음에 배웠던 물질이 제일 큰 거. 온자. 온자 가분의 온자 양을 해주면은 화학당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가분의 양입니다. 그래서 온자가 제일 크니까 온자가 온자량 요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은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1차 전지입니다. 1차 전지. 자, 1차 전지가 말 그대로 뭐예요? 1차 전지는요. 재생이 불가능한 전지야. 재생이 불가능한 전지. 우리 건전지 많이 사용하시죠? 리모컨에도 사용해야 되고 집 도어락에도 사용을 해야 되고. 근데 그 집 도어락이나 리모컨이나 뭐 어떤 가전제품들이나 사용해서 그거 다 쓰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작동이 안 되면은 도어락도 소리 나잖아요. 건전지 바꿔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건전지 버리면서 새고 넣잖아요. 왜? 그 다 쓴 건전지는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못 사용해요? 거의 사용이 어렵죠. 전압을 다 썼으니까 기전력을. 그래서 기전력을 다 썼기 때문에 사용 못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재생 불가능한 전지, 1차 전지예요. 1차 전지. 그러면 우리는 이 1차 전지의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냐? 망간 전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전지는 뭐야? 재생이 불가능한 전지래.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어? 망간이 있어. 요 정도 기억을 해 주시면은 1차 전지에 대한 내용 되셨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2차 전지예요. 그러면 2차 전지는 뭐야? 자, 2차 전지는 정의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면은 반응이 가역적이 되는 전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재생이 되는 전지예요. 재생이 되는 전지. 재생이 되는 전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면은 반응이 다시 가역적, 살아나는 전지예요. 우리 자동차 배터리 한번 볼게요. 지금 겨울철일 때 우리가 방전이 많이 되죠. 그럼 겨울철에 방전이 많이 돼요. 그러면 자동차 배터리 방전되면 그거 배터리를 아예 교체를 해야 돼요 라는 결도 있죠. 왜? 배터리 상태 너무 안 좋으면 교체하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교체 안 하고 뭐예요? 충전해갖고 좀 쓰잖아요. 바로 그게 뭐예요? 외부에서 전기 충전해갖고 반응 주면은 다시 뭐예요? 일단은 잠깐은 타고 댕겨요. 그래서 진짜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교체해야지만은 바로 그게 무슨 전지예요? 2차 전지야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알칼리 전지가 있다. 알칼리 전지가 있고 시험에는 이 알칼리 전지하고 또 뭐로 나올 수도 있냐? 니켈, 카드뮴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니켈, 카드뮴. 그래서 알칼리 전지 없으면은 니켈, 카드뮴이 2차 전지의 대표적이야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의 화학자 이번엔 5번째 납축전지입니다. 이 납축전지는 말 그대로 납으로 만든 배터리입니다. 근데 이 납으로 만든 배터리 첫 번째 양극 플러스는 이산화납 PbO2로 이루어져 있고요. 음극은 납 Pb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납의 전해액은 묽은항산 H2SO4라는 묽은항산을 쓰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 묽은항산의 비중은 1.23과 1.26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 납축전지가 이제 화학 방정식,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은 어떻게 되냐? 충전에는 PbO2 플러스 EH2SO 플러스 Pb로 되는데 여기서 이 PbO2는요 양극입니다. 양극에는
PbO2가 되는 거고, 음극에는 Pb가 되는 겁니다. Pb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납축전지가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은 양극에는 PbO2, 음극에는 Pb로 나눠지고요. 방전 시에는 PbSO 플러스 EH2O 플러스 PbSO4가 되는데, 여기서 PbSO4가 양극에도 PbSO4, 음극에도 PbSO4로 나눠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굿부작용입니다. 굿부작용. 자, 이 굿부작용인데요. 굿부작용은 일단 무슨 역할이냐? 기전력을 감소시킵니다. 기전력 감소. 기전력 감소요. 나쁜 역할입니다. 근데 나쁜 영향인데 뭐 때문에 기전력이 감소되어 있냐? 바로 불순물. 불순물에 의해서 기전력이 감소되는 거. 이게 굿부작용이에요. 굿부작용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아무리 새 건전지를 그냥 상온에 보관해야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습기 많은 곳이라든가 그런 서랍장에 넣어놓잖아요. 서랍장에 넣어놓고 한 1년 지나서 꺼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녹이 슬어 있죠. 그게 다 뭐예요? 불순물. 그래서 불순물로 건전지 써요? 못 써요? 못 쓰고 저희 버려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불순물에 의해서 기전력이 감소돼서 건전지 못 써. 그게 바로 굿부작용입니다. 그러면 이 굿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좋냐? 전극에 수은을 도금을 해놓으면 방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굿부작용은 불순물로 기전력 감소. 불순물로 기전력 감소. 방지는 수은 도금.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굿부작용은 불순물로 기전력이 감소돼. 방지는 수은을 도금해.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극작용이에요. 근데 분극작용도 뭐냐? 기전력 감소예요. 기전력 감소. 기전력 감소인데, 뭐 때문에 기전력 감소야? 수소기체. 수소기체가 의해서 기전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전직에 전류가 흐르면은 양극에 수소가스를 발생시켜요. 수소가스를. 그러면 건전지에 전류가 흘러버리면 수소가스가 발생해갖고 이 수소가스에 나오는 기체 때문에 기전력이 감소되는 거. 요게 바로 분극작용입니다. 그럼 이 분극작용에는 방지 대책. 감극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감극제를 사용하면은 분극작용이 조금 방지를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분극작용, 수소가스로, 수소기체로 기전력이 감소해. 방지는 감극제야. 요렇게 기억을 하나 해 주셔야 됩니다. 분극작용은 수소기체로 기전력 감소, 방지는 감극제. 요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백효과입니다. 자, 재백효과 보면은 뭔가 말이 굉장히 많이 써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속하고 접속점에 서로 다른 온도차를 주면은 해로의 열 기전력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이게 원래대로의 재백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재백 법칙 외워야 된대. 이렇게 말 길면은 외우기 힘들죠. 그래서 재백 법칙 하면은 이렇게 좀 외울 거예요. 재백 법칙, 재백 효과는 어떻게 외울 거냐면요. 서로 다른 두 금속. 이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차. 이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뭐예요? 재백 효과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로 다른 두 금속이라는 말과 온도차. 이 말만 찾아주세요. 다른 말 다 찾지 말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금속 온도차 이러면은 재백 효과고요. 이 재백 효과를 이용하는 물건은 뭐야? 하면은 열전 온도계입니다. 열전 온도계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펠티의 효과입니다. 펠티의 효과도 정의 보시면요.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속하고 한쪽의 금속에 다른 쪽 금속에 전류를 흘리며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도 외우기에 길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펠티의 효과도 조금 간단하게 외워보자는 거예요. 자, 펠티의 효과 하면은 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요. 얘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 재백도 두 단어만 들어간 거 찾았잖아요. 얘도 두 단어만 들어간 거 찾을 거예요. 펠티의 효과도 처음에는 서로 다른 두 금속이냐?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서로 다른 두 금속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열의 발생, 흡수. 이 말이 들어가면은 펠티의 효과다라는 거. 그래서 펠티의 효과는 서로 다른 두 금속, 열의 흡수, 열의 발생. 이 말 찾아주시면은 펠티에야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펠티의 효과를 이용해서 나오는 게 전자냉동고입니다. 요 전자냉동고, 요게 펠티의 효과를 이용한 제품이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톰슨 효과입니다. 톰슨 효과도 한번 보시면은 동일한 두 금속을 접속하고 막대기 양 끝에 전이차가 가해지며 양 끝에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말이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톰슨 효과. 자, 톰슨 효과 하면은 얘도 두 단어로 기억할 거예요. 얘는 동일한 두 금속. 똑같은 두 금속. 이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은 열의 흡수. 발생. 이 말이 들어가면은 톰슨입니다. 그럼 아까 배웠던 뭐랑 똑같아요? 펠티에랑 좀 비슷한데 펠티에는 서로 다른 두 금속, 톰슨은 동일한 두 금속. 요거의 차이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금속 온도차 재백, 서로 다른 두 금속 열의 흡수 발생 펠티에, 동일한 두 금속 열의 흡수 발생 톰슨, 요렇게 세 개 묶어가지고 같이 잘 찾아주시면은 문제 잘 나오니까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챕터 2번 전류의 열작용과 화학작용에 대한 이론 내용을 보았습니다.